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8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네피오르 대 함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역대 동률이다. 하지만 최근 2022년 이후로는 함캄에게 유독 약하다. 이유는 사네피오르가 중원을 생략하고 길게 뻗는 롱패스 위주로 공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함캄이 내려앉아서 사네피오르와의 피지컬 싸움으로 가버리면 사네피오르도 답이 크게 없어진다. 특히 2022년 이후로는 함캄을 상대로는 한 골만 기록하는 등 빈공 양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어서 함캄도 다득점에 친한 스타일은 아니다. 내려앉아버리면서 투톱들도 하프라인을 쉽게 넘나드는 성향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7대1로 이긴 경기가 있어서 득점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셈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다시피 함캄이 사네피오르 상대로는 전반적인 상성은 좋은 편이고 특히 한 골 차이의 승부에서도 우위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함캄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함캄이 사네피오르의 단순한 롱패스 양상에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함캄 역시 투톱이 공격적으로 쉽게 이어가는 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 골 싸움에서의 이득을 챙기는 성향에 가깝다. 이번 경기 함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릴레스트롬 대 오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레스트롬은 경기를 주도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릴레스트롬이 오히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약하다는 것이다. 올 시즌 홈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대가 원정에서는 보수적으로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는데 골 기록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역습 대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2대3으로 중위권 수준의 크리스티안순에게 진 경험도 있다. 이어서 오슬로도 릴레스트롬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즉, 원정에서 속공 상황에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2대2로 비긴 보데글림트전을 제외한다면 4경기 2실점이라는 짠물 수비로 원정에서의 안정성을 더한다. 물론 원정에서의 기대 득점은 아쉬울 수 있겠다. 그럼에도 오슬로는 높은 유효 슈팅으로 상대를 잘 제압하는 스타일이다. 지난 라운드 기준으로 유효 슈팅 비중 38%에 이르고 있었다. 생각보다 오슬로가 할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팀이 속공 상황을 만드는 원정에서 더 강하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특히 릴레스트롬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골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역습 제어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오슬로가 낮은 기대 득점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연결은 매우 좋은 편이다. 이번 경기 오슬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파나마 대 미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나마가 5백을 쓰고 버티려고 했지만 전력의 차이가 큰 점은 극복을 하지 못했다. 일단 파나마의 약점은 측면인 것이 드러난 상태다. 문제는 미국의 측면 자원들이 이미 1차전에서 5백을 상대로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쾌조의 폼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파나마가 우루과이 전처럼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실점의 폭을 줄이는 데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이유다. 이어서 미국이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일단 파나마도 잠그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이 경기 전반적인 페이스를 잡고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상대의 블록을 공략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미국이 플리식과 웨아 발로건의 고른 활약이 돋보였던 상태다. 파나마를 잡아내는 데는 측면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미국의 플리식과 웨아가 모두 좋은 페이스를 보였다. 파나마가 잠그는 상황에서도 그다지 측면에서의 연쇄적인 붕괴를 막지 못했다. 플리식과 웨아 등 윙어들의 활약이 1차전에서 좋았던 것을 감안하면 파나마가 잠그는 상황에서도 수비적인 안정성을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번 경기 미국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루과이 대 볼리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는 팀의 완성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5백을 가동한 파나마를 상대로도 3골을 기록했다. 비냐와 아라우호 등
10백 돌파를 위해서 날아다녀야 할 측면 자원들이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쳐준 것이 포인트다. 특히 볼리비아도 상당히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잦아서 1차전의 경험이 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볼리비아는 별다른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파이브백도 미국의 측면 자원들에게 쉽게 돌파를 당하는 모습이었고 슈팅들도 박스 안에서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중거리 6개 중 3개가 유유 슈팅으로 이어가는 것은 놀라웠지만 결국 골키퍼가 막아내기 쉽게 날아왔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미 우루과이가 볼리비아 같이 보수적인 팀을 상대로도 별로 약하지는 않았다. 우루과이가 별다른 피해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파이브백을 돌파하는 모습을 1차전에서 보여준 적도 있고 특히 측면 자원들의 활약상의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볼리비아가 잠그기로 나서는 것도 우루과이가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미국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